어, 네. 잠재적 교육 과정과 영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앞으로 들어볼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우선 개념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잠재적 교육 과정의 개념. 자, 여기서 이 잠재적이라는 걸 우리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렌텐트죠. 렌텐트, 커리큘럼이라는 거죠. 커리큘럼은 우리가 교육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자, 좋아요. 그렇다면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 렌텐트래요. 렌텐트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사전에 보이십니까?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이라는 의미로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보자면 자, 학교에서는 가르치려고 의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바가 되는 것이죠. 계획한 바가 없으나 학교의 물리적인 어떤 조건이라든지 제도 및 행정적 조치 혹은 행정 조직. 여기서 행정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교장 교감쌤도 계시고 또는 교우 간에 직급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장이라든지 학급회 임원이라든지요. 자, 이러한 행정 조직 또는 사회의 심리적 상황을 통하여 학생들이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의 총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은연중에 얻게 되는 경험의 총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또 달리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 과정 역시 일어나는 배경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가정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것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경험 중에서 표면적인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교의 전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학교의 전 사태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봅시다. 여러분들 표면적 교육 과정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표면적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표면적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형식적 교육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한편으로 공식적 교육 과정 또는 이것은 의도적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교실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교실이요. 그죠? 자, 여기 칠판이 있고 여기에 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바라보면서 강의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럼 얘네들은 선생님만을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목이 안 아파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하루 종일 어디를 봐야 됩니까? 왼쪽을 봐야 돼요. 반면에,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엿지 않는 애들은 하루 종일 오른쪽을 봐야 됩니다. 목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 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답하셔요. 물리적인 조건이죠.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곧 나의 뭡니까 수업보다는 몸이 아픈 거죠. 그럼 수업을 좋게 느끼겠어요? 나쁘게 느끼겠어요? 나쁘게 느끼는 거죠. 자, 이것은 의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죠?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자, 내가 분명히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의도했던 것, 형식적인 것, 표면적으로 내가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떤 수업 내용이었어요. 근데 수업 내용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학생들한테 전달이 된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아주 밝게 드러나나요? 아니면 은연중에 일어나나요? 은연중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렌텐트라는 말로 잠재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달리, 그럼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래요. 잠재적 교육 과정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예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종의 과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숙제부터 내드릴게요. 자, 우리 주변, 여기서 우리 주변에서는 학교 내에서라고 바꿔보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런 발생하고 있는 잠재적 교육 과정과 교육 과정을 예로 들어 두 가지씩 기술하기라는 것이 숙제예요. 물론 선생님과 함께 좀 이따가 영교육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렇다면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일어났던 예는 뭐가 있냐면 잭슨이라는 사람 물론 자 이분이 자 장기간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요. 장기간을 초등학교 교실의 생활이라는 연구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분명히 가르치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르치려는 의도와 무관한 다른 무엇인가가 학생들이 배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군집성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배우는 것. 요 속에서 우리는 군집성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또 뭐냐? 상찬이에요. 이게 뭐냐면 평가를 통하여 배우는 것인데 이 평가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 라는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자,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반성하게 되고 또 잘하는 점이 있는 친구들을 보고 배우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또 한편으로는 권력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학교 조직의 권리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는 반장과 또는 좀 나이 많은 원로한 교사들이 있어요. 자, 물론 이분들과 이 친구들에게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권력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좀 움츠러드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선생님들과 또는 반장 학생들 앞에서는요. 이것은 학교에서 의도했던 것들은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러한 것들, 즉 군지성과 상창과 권력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데 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시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더라? 우리가 학교를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학교를 가게 되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학교를 가지 않으면 뭡니까? 이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사회적인 요소들, 즉 군집성이라든지 상층이라든지 권력들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었나요? 왜 학교에 가야 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다시요. 왜 학교에 가야 합니까? 라는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생님과 함께 이 교육학을 배웠다는 거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군집성이란지 상처인지 권력 또는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우면 사회성을 배울 수 있어. 그래서 학교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좋아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잠재적 교육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죠?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좋아요. 자,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관계에 의해 학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바로 자,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자, 표면적이고 형식적이고 공식적이고 의도적이다라는 것은 다분히 언어적인 표현이라든지 어떠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무의도적이면서도 비형식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선생님도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죠? 우리가 소풍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체크 무늬를 입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죠? 체크 무늬를 3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 계속 입었더니, 앨범 촬영을 하러 이제 한밭수목원이었죠. 그때 갔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잠바, 그 뭐랍니까? 자켓을 입고 왔을 때 에, 체크 무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은연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제 모습이 학생들한테 투입이 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자, 학생들의 태도, 가치관 또는 신념의 형성과 관련된 교육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태도, 가치관, 신념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죠? 자, 유관순 그 열사가 어린 나이였으면 아마 여러분 나이쯤 됐어요. 17, 18. 자, 그때 뭐였습니까? 일제 교육을 어떻게 한 거죠? 맞아요. 일제 교육이 그 당시 때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교육이었던 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죠? 독립운동 또는 만세를 한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일본이 의도했던 교육 과정과 다르게 가지고 있던 가치관, 신념이었던 것이지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일제 교육과 무관한, 그죠? 독립투사의 신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으로 또 이런 특징이 뭐냐면 환경의 영향으로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은연중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비공식적이다 할 수 있고 또는 무의도적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것을 꼭 한 단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잠재적 교육 과정은 은연중에 얻게 되어지는 경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교사의 정의적 행동, 인격적 감화 또는 자, 도의적 또는 자, 인격적 도의적 품위가 큰 영향을 준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잠재적 교육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뭐라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 참고를 한번 해보자면, 그죠? 교사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주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의견이냐면, 각 반을, 각 반을 담임 선생님의 성격에 맞추어 담임반 학생들의 성격이 변화된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때 변화되어진 원인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잠재적 교육과정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또 총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회적, 그래요. 사회적, 우리 점을 넣어봅시다. 사회적 또는 정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회적이라는 말은 왜 쓸 수 있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전수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좋아요. 참고로 여러분 콜버그라고 알고 있습니까? 참고로 콜버그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도덕성 발달을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콜버그는 뭐 가치 교육이라든지 도덕 교육을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덕성 발달과 가치관의 발달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그렇다 한번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가치 도덕성은 잠재적 교육 과정인데 잠재적 교육 과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사라고 했었죠. 교사. 그러니까 교사는 학생들의 뭐에 영향을 미치더라? 가치와 도덕 교육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은 술 담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술 담배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은 책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밤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학생들한테 비추어진다면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틀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교사의 태도는 정갈하고 발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람의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표면 교육 과정은 약간 덜 드러나다. 근데 요 속으로, 그죠? 아주 감추어진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잠재적 교육 과정과 표면적 교육 과정의 어떤 차이점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잠재적 교육 과정을 분석해 보도록 하지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와 반대적인 것으로 표면적 교육 과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즈너예요. 아이즈너라는 분이 이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아니야. 아이즈너가 아니라, 자, 아이즈너가 아니라, 자, 몰튼이라는 사람이 처음 말을 했습니다. 몰튼이라는 분이요. 몰튼. 자, 아이즈너는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비교 기준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교를 가서 교육학을 배운다고 하면 이 잠재적 교육 과정 아마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 방법과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잠재적 교육 과정과 표면 교육 과정 한번 봅시다. 잠재적 교육 과정은 학교에서 의도한 바 없으나 학습자가 은연중에 학습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학교에서 됐죠. 모두가 동일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모두 다 다름인 것이죠. 동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가 학습자가 은연중에 각자가 학습한 겁니다. 자, 학습 물론 습득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학습한 거예요. 습득입니다. 습득. 학습과 습득은 뭐 크게 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내가 예를 들면 학습과 습득은 조금 다릅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그죠? 자, 이 학습을 학습 내에 이렇게 습득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학습 내에 이렇게 습득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습득은 의도하지 않은 그다음에 차츰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거와 같이 생득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학습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약간의 노력이 들어간 거라 보시면 돼요. 얘는 노력이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노력이 들어가고요. 얘는 노력이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 것은 노력을 한 거를 포함한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학습을 좀 더 크게 본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은연중에 우리가 학습했다 또는 습득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표면적 교육과정은 당연히 의도적이고 계획적, 가치 지향적, 뭐가 옳고 나쁜지, 즉 이러한 가치 지향적인 조직 및 지도하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내용인 것이죠. 그래요. 학습 내용이에요, 얘네들은. 줄여볼까요? 자, 교육 방법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그럼 학습 영역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네들은요, 자, 정의적 영역이 좀 더 주요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 한편으로 인간 교육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요. 반면에, 자, 표면적 교육 과정은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알았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지적 영역과 더 관련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학습 경험, 학생들이 얻게 되는 이런 경험은 학교의 문화나 또는 학교 풍토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또 물리적 환경,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 반해서 표면적 교육 과정의 학습 경험은 교과 및 교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학습 시간 한번 알아봅시다. 이건 장기적이고요.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습득이 된다. 그래서 나타난 것은 항구적인 어떤 특성, 한번 몸에 배인 것은 잘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을 얻게 되어진 학습 경험은 우리가 항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반면에 자, 표면적 교육 과정의 학습 시간은 비교적 단기간에 또 일시적 경향이 있죠.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까먹죠? 그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네라고 대답한 학생이 있으면 참 슬픈 현상이에요. 보세요. 자, 내가 은연중에 얻게 되어진 습관보다도 지금 당장 배웠던 것이
빨리 잊어먹는 거죠.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표면적 교육과정이 비교적 단기간에 또는 일시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학습 내용을 봅시다. 그러니까 뭐를 배우느냐, 그죠? 가치지향적인 것 플러스 무가치적 또는요 반사회적 행동도 배우게 돼요. 잠재적 교육과정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교사의 언행에 말과 행동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표준적이면서도 조심스럽고 또 규칙과 규율에 맞게 행동과 말을 하라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표면적 교육 과정에는 반사회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치 지향적인 것이죠. 가치 지향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과 표면적 교육과정을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영교육과정, 자, 우리가 이 관을 들어가면서 이제 영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글씨체를 한번 바꿔볼까요? 컴퓨터가 느리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답답함을 느끼시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답답함이란 것도 습득되는 거예요. 이것도 잠재적 교육과정인 것이죠. 그래요. 자, 뭐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영교육과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교육과정. 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이즈너가 주창했어요. 그죠? 자, 아이즈너의 영교육과정인데요. 자, 아이즈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죠?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자, 아이즈너 선생님 한번 동영상을 찾아와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자, 엘리어트 W 아이즈너인데요. 미술교사였어요. 한번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잘 보셨습니까? 잠깐만 줄여볼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선생님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모든 분야들 사이에서 어떤 모든 분야냐면 우리 학교 내에서 overstudy라는 것은 뭡니까? 학문이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문의 분야 내에서 the art, 예술은, 그죠? 예술은 뭐이다라고 예술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s를 붙이죠. 다양한 예술이에요. 이때 예술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림 그리는 거 이것을 포함하여서 그죠? 뭐 음악이라든지 선생님이 하는 기교라든지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술은 forefront, 아, forefront라는 것은 어떠한 디딤돌이 되다라는 것인데 어디에 디딤돌이냐면 in the celebration of diversity, 즉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individuality, 어떤 개성이라든지 또는 surprises, 이때 이 surprises라는 것은 어떤 창의성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의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교육에 있어서 예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 예술을 사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자, 그만하고 그래요. 자, 영교육과정 아이즈너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우리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아하, 예술 교사였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미술 교사예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었고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업을 통해서. 그죠? 다시요. 수업을 통하여 다양하게 얻어야 된다. 이걸 달리 말해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얻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봐요. 그러면 다양하게 학습 경험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자, 다양한 학습 경험을 얻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게 바로 영교육 과정이에요. 즉, 자, 이때 영이라는 것은 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널. 그죠? 빠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영이다. 빠져 있다. 그렇다면 자, 영교육 과정의 우선 개념부터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보자면 겉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교육 과정으로 자,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속에 계획되어 있는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더 가보죠. 아이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 교육 과정은, 그죠? 학교에서 소홀히 하거나, 바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과나 지식, 사고 양식을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의도적으로 배제라는 겁니다. 그죠? 너는 아니야. 이렇게 배제를 시켜버린 거죠. 그죠? 자, 자, 자,
봅시다. 배제를 이렇게 보면 사전에 이렇게 나오죠. 물리쳐서 제외함, 제외됐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달리 의도적으로 배제가 된 거니까 자, 학생들이 공식적 교육 과정을 배우는 동안에 놓치게 되는 기회학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회학습 내용이다. 우리 기회비용처럼 그죠? 어떤 선택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적인 한계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렇다고요? 자, 물리적 시간과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울 내용을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 어디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배울 내용을 선정한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자,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가 여기서 나왔죠? 타일러의 개발 모형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죠. 바로 이 학습 경험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학습 경험을 선정해야 되죠. 여러 가지 중에서 가르칠 것만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 학습 경험을 선정하는 것이 뭐예요? 공식적 교육 과정에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공식적 교육 과정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영교육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 다시 이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죠? 자, 선택과 어떤 배제 속에서, 그죠? 포함과 어떻게 보면 제외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공식적 교육 과정의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영교육과정의 어떤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얘 첫 번째 선생님이 들어보자면, 자, 산업혁명 직후 우리가 자, 산업 노동력이 필요해졌어요. 이때는 단순하게, 그죠? 학교에서 학교에서 읽기와 쓰기는 가르쳤으나 한편으로 셈하기는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셈하기를 가르치면 내 월급이 맞냐 적냐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는 자, 또 그렇다면 또 다른 예는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죠? 자, 과학 시간 때 과학에서는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가르치나 성경의 창조론은 그죠? 자, 과학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 거죠.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과학에서 창조론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가르쳐줘요.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나만의 살림이 월등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다고 한다면, 자, 앞설 때 북한에서는 남한의 실정을 가르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젠더 교육이라든지요. 그죠? 젠더 교육 또는 일제시대 때 시민교육, 일제시대 때 뭐 일제강점기의 교육 내용이 역시 뭐였습니까?
뭐 하급민을 대도로 한국인들, 아니 그때는 조선민들이죠. 조선민들이 하급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 과정이 딱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짜여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짜여 있었던 거, 이게 바로 영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가르칠까를 선정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미래 세대의, 즉 여러분한테 배우는 사람들. 다시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주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현범 선생님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의 사상과 교육을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 자신이 하나의 텍스트이자 교과서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뿐만이 이렇게 했을 때는 저에 대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것은 영교육 과정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 과정이나, 그죠? 자, 제가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많이 가르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중해 교육 과정이다, 뭐, 또는, 음, 뭐 여러 학자들을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뭐 타바라든지 또는 하스라든지 걸맷이라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죠. 그죠?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 여러분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제가 교육 내용을 이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교육 과정의 어떤 신뢰에 대해서 조금 사례에 대해서 해보고 이런 사례들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젠더 교육 예전에는 당연히 그죠? 뭐 가부장적 사회였어 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그래서 큰일 나죠. 그죠? 그게 뭡니까? 아하, 당연한 듯 알았는데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거였죠. 이러한 당연한 듯 하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혹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달리 말하자면 뭐 죄송합니다만 자, 권현범 선생님의 주니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교육 과정의 중요성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영교육 과정이 왜 중요해요? 방금 얘기했죠. 그죠?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총체성에 비추어 볼 때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거나 소홀히 되는 영역은 교육과정 측면에서 중요한 영역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뭐 젠더 교육 같은 거요. 그죠? 오케이. 자, 또는 자, 교육 과정이 영교육 과정 조명 시 교육 내용의 풍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가르칠 내용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자, 다시 한 번 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점만 있냐? 사실은 아니겠죠. 그죠? 영교육 과정의 비판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 말고 나쁜 점이 뭐냐? 자, 교육 과정 구성 자체가 교육의 본질에서 이탈하여 가르쳐지기 쉽다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과정의 구성 자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되는가. 자, 이것은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적이지 않은 것도 또한 가르쳐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교육의 본질에 부합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다시요. 젠더 교육을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긴급하고 갑작스럽고 빨리 하다 보면 오히려 가치관의 혼란을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비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다른 비판점이 뭐냐면 평가하기 쉬운 내용이라든지 예로부터 가르쳐 왔기 때문에 가르쳐 온 내용만을 가르치기 쉽다라는 뜻이요. 그죠? 그죠? 영교육과정이 결국에는 내가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교사인 내가 내 수업을 위해서 구성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가르치기 편한 것만 계속 가르쳐요. 이것은 일종의 부당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거 또 다르게 말하면 또 달리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소수의 이익 집단의 압력에 의하여 특정한 교과가 선택될 수 있다라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교과서는 우리 학교는 예를 들자면 물리2는 안 해. 물리2를 안 해. 많이 요즘 학교에 보면 물리2 많이 안 하는 학교도 있죠. 자,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소수 집단에 의해서 특정 교과가 선정이 될 수 있고 또는 배제가 되어질 수 있는 비판점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영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조금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의도한 바를 알더라도 또 다르게 어떤 교육 경험을 얻게 되는 것도 역시 잠재적 교육 과정인데요. 자, 좋은 것 아니요. 자, 여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잠재적 교육 과정과 영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교재로 한번 넘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장이죠. 그러면 자, 선생님이 한번 쭉쭉쭉 읽어볼 테니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면서 한번 배웠던 내용을 복습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죠? 우리 알고 있어요. 왜 배워야 된다 했습니까? 풍요로운 교육 경험을 잘 조직하기 위한 안목을 가지기 위한 거죠. 안목을. 그죠? 안목을 가져야 된다. 잠재적 교육 과정은 학교가 의도하고 있는 순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뭐가요? 잠재적 교육 과정이요. 역기능도 있대요. 자, 그 원천을 분석하여 교육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역기능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기 위해서 잠재적 교육 과정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 영교육과정은 봅시다. 영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사회학에 등장하여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교육과정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배웠던 것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것, 내가 배우게 있는 것들이 과연 보편적인 것인가, 혹은 어떤 권력자의 숨겨진 의도에 의해서, 그죠? 자, 숨겨진 의도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어떤 교육 내용을 내가 주입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은 학교에서 계획한 바가 없으나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을 나타낸다. 뭐가요? 잠재적 교육 과정. 자,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학교에서 의도했으나 의도와 다른 학습 경향이 나타난 경우와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생 행동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다시요. 이를 의도했지만 나타난 것인 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를 의도했지만 뜬금없이 다시가 나타나는 경우도 이 둘 다 뭡니까? 은연중에 나타난 거라 이것들은 자 우리가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좋아요. 다 지워봅시다. 자, 학교의 문화 풍토와 관련이 있다. 뭐가요? 잠재적 교육 과정이요. 또한 교과와 관련 있는 표면 교육 과정이 교사의 지적 기능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 반면에 뭐가요? 잠재적 교육 과정은 학생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잠재적 교육 과정은 교사의 인격적인 감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영교육 과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교육 과정은 자, 학교에서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과나 지식, 사고 양식을 의미한다. 교육 과정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식적 과정에서 제외된 이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제외된 영교육 과정은 매우 중요한 영역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영교육 과정의 분석을 통해 공식적 교육 과정이 풍성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또 잠재적 교육 과정과 영교육 과정의 어떤 예를 들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재적 교육 과정의 예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0년 이상 영어를 배웠는데 이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혐오감이 형성되는 사례. 자,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영어에 혐오감을 의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무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잠재적 교육 과정의 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좁은 교실 공간은 아동에게 공격성과 긴장감을 발달시킨다. 이것 역시 의도했던 바가 아니지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것도 잠재적 교육과정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자, 학교에서 자치회를 결성하고 선거를 통해 자치회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민주적 생활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현상이 벌어졌다면 이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거다. 즉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금품 때문에 민주성이 침해받게 되는 역기능이 나타나게 된 거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영교육 과정에는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어줬고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금까지 영교육 과정과 잠재적 교육 과정의 어떠한 차이와 특징과 중요성, 비판점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숙제죠. 숙제,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두 가지씩 기술하기. 어디에다 기술해야 되냐면 댓글에다. 그렇죠? 자, 좋아요. 이거 여러분들 숙제고 과제예요. 꼭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알아봐야 되는 것이 이제 불은어예요. 불은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요.